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사랑스런 손주 세대가 겪었거나 지금도 어디에선가 겪고 있을지 모르는 한 가족의 애틋한 사연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벅찬 기쁨과 예상치 못한 시련,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단단해지는 가족의 사랑과 이해의 여정을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함께 눈물 짓게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 사람, 지금의 제 남편을 처음 만난 건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5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의 소개로 나간 자리, 어색함도 잠시, 그의 웃는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는 진부한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랬어요. 깊고 다정한 눈빛, 나긋나긋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그 사람에게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였죠. 저희의 연애는 세상 모든 연인들이 그렇듯 달콤했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내민 작은 꽃다발, 함께 보며 웃었던 심야 영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밤새 나눴던 이야기들. 그 모든 시간이 쌓여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나랑 평생 같이 웃어줄래? 그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진실했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양가 부모님도 저희를 축복해 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 장가 잘 보냈다.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물론 아주 가끔 무심코 던지는 말씀 속에 날카로움이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저 세대 차이려니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려니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워낙 컸기에 그런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를 보고 남편과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입덧이 심해 고생도 했지만 뱃속에서 자라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어요. 시부모님께도 친정 부모님께도 가장 먼저 달려가 이 기쁜 소식을 알렸죠. 모두가 한마음으로 저희 아가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임신 20주가 넘어갈 무렵부터 몸이 붓기 시작하더니 혈압이 걷잡을 수 없이 높아졌어요. 임신 중독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했고 그때부터 저의 시간은 병원 침대 위에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퇴근 후 병원으로 달려와 제 곁을 지켰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나 때문에 아기가 잘못되면 어쩌지? 죄책감이 시도 때도 없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러던 30주가 되는 정기 초음파 검사날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기의 모습을 살피던 선생님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산모님, 아기에게 식도 폐쇄증이 의심됩니다. 식도 폐쇄증. 태어나도 스스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병. 게다가 저는 아직 30주였고 아기는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 하필 나에게, 우리 아기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만 같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신장 기능까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의사 판단 아래 아기는 30주를 겨우 넘긴 채 제왕절개로 세상에 나와야 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저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기만 무사하게 해달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저 또한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건 아이에 대한 걱정과 지독한 죄책감이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아기가 아픈 거야. 밤새 저를 간호하던 친정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눈물이 제 상처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는 듯 했지만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어요. 어쩌면 엄마는 당신이 저를 가졌을 때 혹은 제 동생을 가졌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더 마음 아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다음날 바로 식도 폐쇄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실에 홀로 누워 애타는 제게 나중에 남편이 어렵게 전해준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대대로 이런 병을 가진 아이가 없었는데 요즘 애들은 결혼 전에 몸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저것 꼼꼼히 검사해봤어야 하는데 원. 그 말씀은 저를 넘어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죄인으로 만드는 듯 했습니다. 곁에서 그 말을 들으신 친정엄마는 아무 대꾸도 못하시고 그저 고개만 떨구신 채 제 손만 더 꼭 잡아주셨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 너머로 엄마의 깊은 한숨과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기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옆에는 친정엄마가 제 손을 잡고 계셨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먼저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를 둘러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에게 들으셨겠지만 아기 수술 잘 끝났습니다. 힘든 수술이었는데 아기가 씩씩하게 잘 버텨주었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식도 폐쇄는 신생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천적인 질환입니다. 그리 드문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누구의 잘못도 특정 가문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직 그 원인을 명확히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그러니 따님이나 사위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자책하실 필요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고른 뒤 이번에는 제 옆을 지키고 있는 친정엄마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그리고 저에게도 들리도록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따님 정도 되니까 아기를 뱃속에서 며칠만이라도 더 자라라고 그 힘든 상황을 버텨준 겁니다. 임신 중독증으로 산모도 아주 위험할 수 있었는데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따님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몸 관리 잘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어머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 선생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엄마가 몸조리 잘해야 아기 회복하고 나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다른 일들은 아빠한테 다 시키시고 엄마는 얼른 회복하는 것만 신경 쓰세요. 그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의 돌덩이가 조금은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적처럼 제 마음에 스며들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그건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작은 희망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친정엄마는 말없이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고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이전처럼 저를 향하던 날카로운 기운은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무언가 복잡한 생각에 잠기신 듯 살짝 굳은 표정으로 창밖 어딘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죠. 어쩌면 평생 처음 듣는 의학적 설명과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의사 선생님의 단호한 말에 조금은 마음이 움직이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의 소중한 첫 손주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하셨던 걸까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정말 회복에만 집중했어요. 며칠 뒤 처음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아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보다도 작은 발, 가느다란 숨소리, 그 작은 생명이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이번에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아가야. 엄마도 아빠도 모두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는 강하니까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퇴원 후에도 아기는 한동안 병원에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매일같이 유축한 모유를 들고 병원을 오가는 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는 아기를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함께 해주었고 친정엄마는 당신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제 몸조리와 살림을 도맡아 주셨습니다. 그 헌신적인 모습에 엄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지 하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지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간간히 병원에 들러 아기 옷가지며 미역 같은 것을 건네주시곤 했습니다. 여전히 살가운 말은 아니었지만 얘야, 너도 어서 몸 추스려라. 애 보려면 기운 있어야지. 하며 무심한 듯 툭 던지시는 말씀 속에는 예전 같은 가시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을 때 물끄러미 손주를 내려다 보시더니 작은 소리로 그놈, 애비 어릴 때랑 똑같이 생겼네.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는 걸 들었어요. 그 순간 아주 희미하게나마 시어머니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스치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시어머니 나름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셨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던 날, 작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여전히 아기에게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오늘도 제 옆에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든 아기를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예상치 못한 폭풍우의 연속이지만 그 검은 구름 뒤에는 반드시 눈부신 햇살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달았고 보이지 않던 마음의 벽도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온 가족이 모여 아기의 100일 잔치를 조촐하게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강아지가 복덩이다, 복덩이 하시며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으셨고 그 모습을 보며 남편과 저는 그리고 친정 부모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퍼져나가는 순간 저는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언덕들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남편이 지혜와 사랑으로 늘 저를 지지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이 그리고 무엇보다 천사 같은 우리 아기가 있으니까요. 이 모든 사랑과 응원 속에서 우리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제게는 저희 가족 모두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